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약통을 뒤져보고 싶어질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약통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어질지도 모르죠. 3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제가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알약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독을 약이라고 믿고 매일 삼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김민수 내과 전문의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보조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의사로서 양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이런 생각으로 알약을 드시지 않나요? 이거라도 안 먹으면 불안해. 나이가 드니까 뭔가 챙겨 먹어야지라고 말이에요. 텔레비전 광고나 지인들의 권유에 혹해서 무작정 따라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이겁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70% 이상이 5개 이상의 건강보조식품을 드시고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15가지가 넘는 알약을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져오신 약봉지를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진료한 65세 박모 씨는 매일 12알의 보조제를 드셨어요. 본인은 완벽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로 올라간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그 몸에 좋다는 보조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이 독성 알약들을 처리하느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보조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안전해질 거예요. 특히 세 번째로 말씀드릴 그 보조제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건데 사실은 심장에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뇌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건데 심장이 망가질 수 있다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신 보조제가 이 목록에 있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 생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진실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니까요.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건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선생님, 항산화제 좋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의과대학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초기 연구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1990년대 핀란드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어요. ATBC 연구라고 불리는 이 연구에서 흡연자들에게 베타카로틴을 줬더니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한 거예요. 충격적이죠?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베타카로틴이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 거예요. 비타민 E도 마찬가지예요. 적당량은 괜찮지만 고용량으로 드시면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어서 뇌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이미 혈압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73 이모님도 3년간 고용량 비타민 E를 드시다가
작은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손톱깎이로 살짝 베인 상처였는데 몇 시간 동안 피가 계속 나왔거든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자연식품으로 드세요. 이런 자연식품에는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다른 보호 성분들도 함께 들어 있어서 훨씬 안전해요. 아몬드, 해바라기 씨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E를 섭취하세요. 인공 알약보다는 무지개빛 채소들이 훨씬 안전해요. 자연이 만든 건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드시는 칼슘 보조제예요. 뼈 약해지면 안 되니까 칼슘은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너무 위험해요. 칼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믿음이 수많은 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뉴질랜드 연구에서 칼슘 보조제를 드신 분들이 심근경색 위험이 31%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독일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왜 그럴까요? 칼슘을 알약으로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액 속 칼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요. 마치 혈관에 시멘트를 부어넣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 칼슘이 뼈로 가는 게 아니라 혈관벽에 쌓이는 거예요.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죠. 동맥경화가 가속화되는 겁니다. 72세 정할머니도 3년간 하루 2000mg씩 칼슘을 드시다가 관상동맥이 석회화되어서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뼈를 위해서 드신 칼슘이 심장을 위험에 빠뜨린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멸치, 두부, 우유로 자연스럽게 칼슘을 드세요. 이런 자연식품의 칼슘은 천천히 흡수되어서 안전해요. 매일 20분 햇볕 쬐기로 비타민 D를 만드세요.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거든요. 가벼운 운동이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요.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뼈 강화제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그 보조제예요. 바로 은행잎 추출물 징코빌로바입니다. 기억력에 좋다고 하던데 정말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환자분들께 권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3,000명을 6년간 추적한 잼 연구라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은행잎 추출물을 드신 그룹과 안 드신 그룹 치매 발생률에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기억력 개선 효과도 거의 없었고요. 그토록 믿어왔던 효과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출혈 위험이에요.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거든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74세 박 선생님은 은행잎 추출물을 2년간 드시다가 산책 중 가벼운 넘어짐으로 머리를 다쳤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서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단순한 낙상이었는데 생명이 위험할 뻔했어요.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 응고를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매일 30분 걷기가 최고의 뇌 운동이에요.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해요. 책 읽기, 새로운 것 배우기로 뇌를 자극하세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게 치매 예방에 가장 좋아요. 사회적 관계가야말로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보조제가 있나요? 놀라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화가 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만해요. 저도 처음 이 사실들을 알았을 때 충격이었거든요. 아직 2개가 더 남았는데 특히 네 번째는 정말 심각해요.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도 만만치 않고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번째는 요즘 노인분들도 많이 드시는 단백질 파우더예요. 근육 만들려면 단백질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와 어떻게 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뜻이죠. 단백질 파우더는 원래 젊은 운동선수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70에서 80세 어르신들도 드시더라고요. 텔레비전 광고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오면 신장이 처리를 못해요. 마치 작은 정수기에 큰 호스로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75세 김할아버지는 매일 단백질 파우더를 2스푼씩 드시다가 3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2배로 올라갔거든요.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의뢰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게다가 수입 단백질 파우더에서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나온 적도 있어요. 미국 소비자 보고서에서도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죠.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건데 독성 물질까지 함께 드시는 셈이에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달걀, 두부, 생선으로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드세요. 이런 자연식품의 단백질은 몸에서 천천히 처리되어서 안전해요. 한 번에 많이보다는 매 끼니마다 조금씩. 콩, 견과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자연이 만든 단백질이야말로 최고의 근육 건강식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종합 비타민이에요. 한 번에 다 들어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죠? 원스톱 건강관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종합 비타민에는 정말 많은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때로는 20가지가 넘는 성분이 한 알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서로 상극인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기도 하고요. 67세 최 할머니는 매일 15알들이 종합 비타민을 드시다가 간 수치가 3배로 올라가셨어요. 너무 많은 비타민 A와 각종 허브 추출물 때문이었어요. 간이 이 모든 걸 처리하느라 지쳐버린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상호작용이에요. 혈압약 드시는 분이 은행잎이 들어간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당뇨약과 상극인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의사들도 이 모든 성분을 다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혈액 검사로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보충하세요. 대부분은 균형 잡힌 식사로 충분해요. 무작정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 후에 필요한 것만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5가지. 첫째, 고용량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둘째, 과도한 칼슘 보조제. 셋째, 은행잎 추출물. 넷째,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다섯째,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안전해질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진짜 건강 비법은 이거예요. 다양한 색깔의 자연 식품 드세요. 매일 30분 걷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 건강검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친구들과의 따뜻한 관계. 여러분, 건강은 알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나와요.
자연스럽고 꾸준한 생활 속에서 진짜 건강이 만들어집니다.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가장 비싼 약은 자연이 주는 무료 선물만 못하다는 거예요. 햇볕, 신선한 공기, 자연스러운 음식, 따뜻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보조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이런 보조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